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의 나노소재, 나노소자연구실의 유필진 교수입니다. 이 세상에 나노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가 한 30년 정도가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그런 나노에 대한 연구 분야가 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후 한 10년째 정도가 되는 2007년 정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연구실이고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고분자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혼성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극미세 스케일의 나노 소재 그리고 나노 구조체를 만든 이후에 이거를 에너지나 환경 쪽에다가 응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주요 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 3차원으로 만들어진 대면적인 나노 구조체 그리고 이제 구조화를 시킨 마이크로 입자 같은 것들을 설계하고 합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고용량의 어떤 전기화학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있어야 필요한 분리막 시스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 광학 소재 같은 부분들을 개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휴대용 기기 그리고 또 전기차 이런 부분이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수명 특성이 굉장히 길면서도 고용량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높은 고성능의 2차 전지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시급하게 영구적으로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이면서도 그리고 더 저렴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고용량, 고성능의 2차 전지 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리튬이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특성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저장 용량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혁신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전극 소재 자체의 물질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소재는 황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범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양도 굉장히 많은 소재입니다. 이 황 소재를 썼을 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활용이 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소재 대비 에너지 밀도를 최대 한 2.5배 수준까지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에는 현존하는 이 고체상의 전기화학적인 활물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론적인 용량 구현이 가능한 소재가 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황 소재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전지를 좀 만들어보자, 2차 전지를 잘 설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와 관련된 연구를 현재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리튬 자체를 담을 수 있는 특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황 자체가 리튬하고 반응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요. 특히 원래 황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리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고리가 열리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이 고리가 열리고 이 고리가 다시 잘리고 하는 다양한 화학적 과정들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원래는 전지 내에서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활물질로서의 황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황이 전해 같은 부분에 같이 녹아나오는 용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또 전지가 가지고 있는 용량도 원래 설계를 했었던 용량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황이라고 하는 게 리튬하고의 자체적인 반응 특성 자체는 강하지만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전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온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온 전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전기화학 소자에 활용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이 황 소재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기도 하였었고 또 단점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 황이 가지고 있었던 전기화학적인 단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2차 전지 쪽에 좀 써볼 수 있을까에 대해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썼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조력제를 많이 즉 황 이외의 물질들을 전지 시스템에 도입을 해가지고서 황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접근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다공성의 호스트 재료라고 하는데요. 그 호스트 재료에다가 황을 액체 상태로 녹여가지고 주입을 해가지고서 전극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못 나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벽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이 녹아나가는 이런 문제 같은 부분들을 잘 좀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원래 황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량이 굉장히 큰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봤을 때에는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용량 자체는 감소를 하게 되는 좀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 현재까지는 리튬황 자체에 대한 이 성능 향상을 위해 가지고서는 이 황 물질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연구, 혹은 이걸 어떻게 하면 특성을 바꿀 것인가에 집중된 연구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황을 못 건드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만 건드려 가지고서 시스템을 좀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황 주변부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황물질 자체를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고, 일종의 그 하나의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해가지고서 어떤 그 기능화시키는 전략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소재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황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고리 구조를 간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각종 기능기를 부착시킴으로써 황도 일반적인 화학 물질과 같이 다양한 이 케미컬 펑션, 그 작용기들을 부착시키는 상태로서 개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였고요. 이게 황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케일의 파티클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표면 부분에만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를 가리켜서 저희들이 이 사이클로 SA 나노 클러스터 황,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현재 소재를 개발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이클로 SA 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S8입니다. 그리고 또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의 황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러한 황들을 나노 클러스터링 시키고 거기에 표면 특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이클로 SA 클러스터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몇 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황이 가지고 있는 고리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인데, 얘를 한번 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고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케미컬 펑션들, 예를 들어서 카르복실산 같은 그런 길들을 여기에다가 부착을 시키고요. 다시 부착을 시킨 상태에서 이 산화중합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이 황이 가지고 있는 고리 구조를 닫아줄 것 같으면은 고리 구조가 닫힌 상태에서도 내가 넣어줬었던 케미컬 펑션들을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황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만들어진, 그리고 또 표면 특성이 개질이 되어 있는 이 황의 펑션들이 마이크로 스케일의 황 파티클들 주변에 이 표면부에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부여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안정적으로 케미컬 펑션을 표면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황 입자들을 설계를 하고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황이 원래는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공정 기술이 거의 전무한 물질인데, 이 방법을 쓸 것 같으면 황도 마치 일반적인 화학 소재처럼 다양한 어떤 분산 공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황을 물 같은 데에다가 용해시켜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전지 공정에 쓰고 있는 슬러리 공정처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전극 소재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황 자체를 못 건드리기 때문에 황 주변부를 건드려 가지고서 현재까지는 공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같은 조력제를 쓰지 않더라도 황 자체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전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이 표면부에 기능화시켰었던 이 물질들 자체가 황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전도 특성들, 특히 이온 전도 특성들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극 내에 있어서의 이온 전도 특성도 높아질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리튬 황전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현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부피 밀도 차원에서는 거의 600Wh/L 정도의 용량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무게 에너지 밀도 단위에 있어서도 한 540Wh/kg 정도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준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랑은 거의 비교할 수준이 안 되고, 거의 한 5배 수준까지도 용량을 높여가지고서 획기적으로 높은 단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전극 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안정해서 다룰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기존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황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황 분말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적당한 저장 용기에다가 담아두는 것 외에는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시를 드리고 있는 이 사이클로 SA 클러스터 기술을 활용을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황을 다양한 분산 용제 같은 데에다가 분산시킨 상태에서 저장시킬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황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황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상태에서 불이 쉽게 붙을 수도 있고요. 불이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독성 기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대용량을 가지고서 프로세싱을 하는데 명백하게 한계성, 그리고 또 환경적 이슈를 가지고 있던 소재인데, 이거를 우리가 수용액 공정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또 공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이 황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비단 에너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황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광학적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학적 특성들을 활용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차세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광학 렌즈 같은데, 혹은 광학 센서 같은 분야에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의 확장성까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 기술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했던 사이클로 SA 클러스터 황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황이 가지고 있는, 즉 파우더 상으로서의 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식적인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케미컬 펑션을 황 입자 주변에 아주 자유스럽게 부착을 시킬 수가 있고, 그 특성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용지에다가 분산시킨 상태에서 황 공정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안을 드리고 있는 리튬 황 전지에 있어서의 황 양극재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특성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응용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의 황양극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튬 황 전지에서 황양극, 즉 전극 파트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황을 녹이고 이거를 멜트 인퓨전을 통해 가지고서 전극화시키는 그 공정하고는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 즉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에서 슬러리 공정을 통해 가지고서 극판을 형성을 하고 전극 재료를 만들어 나갔던 그 과정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공정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리튬황 전지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업을 말씀을 주실 것 같으면은 좋은 연구 성과, 그리고 또 이 연구 성과를 통해 가지고서 좋은 산업적 성과물들이 창출될 수 있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